오늘 민주당 입장 들어보죠. 민주당 법률위원장이시면서 검찰 독재정치 탄압대책위원회 소속이세요. 김승원 의원 만나봅니다. 자, 김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김성원입니다. 예. 자, 이상민 장관 해임 건의안이 어제 야당 단독으로 가결이 됐어요. 근데 여당의 반발이 상당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 충분히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 네네, 생각보다 반발이 세지 않았습니다. 반대 토론 한 명만 나왔고요. 그 뒤로 그냥 처리를 저희에게 맡기듯이 스스로 퇴장했습니다. 집단 퇴장 자체가 가장 강한 반발의 표시 아닌가요? 글쎄, 저희는 반대 토론을 한 몇 분이라도 더 나와서 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송석주 의원님, 송석원 의원님인가 한 분만 나와서 했고요. 예. 그 뒤로 그냥 저희가 예상한 절차만 마치고 바로 퇴장하는 거 봐서는 생각보다 그 반발 수위가 세다고는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예. 일단 뭐 여당에서는 거야의 완력 행사다 뭐 이런 또 비판 내놓고 있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를 하면 민주당은 바로 탄핵소추 다시 추진하실 생각이신가요? 정말 유례없는 이런 대형 참사 앞에서 네. 재난안전관리 책임자인 장관이 스스로 사임하는 게 가장 좋은데 끝까지 거부한다면 물론 이제 국민의 의사를 확인해야겠지만 결국에는 탄핵소추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그 과정에 다시 한번 국민의힘에게 국정조사 참여 촉구를 하고 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해임안이 182명의 찬성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 민주당뿐만 아니라 정의당 또 무소속 또 국민의힘당 의원도 한 분이 찬성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예, 권은희 이런 의원. 뜻을 국민의힘에서 좀 받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김 의원님 이제 판사 출신이시고 당 법률위원장이시기 때문에 네. 법적인 분석을 이제 하셨을 텐데요. 이상민 장관이 탄핵 요건에 해당이 되는지 이 부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저희 법률위원회에서 그 관련된 법률 검토를 해보았는데요. 네네. 이상민 장관은 우선 헌법 34조 6항 재예방 및 국민보호 노력 의무를 위반한 사례 및 그다음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조에 따라서 행안부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인데 그런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해야 된다는 법률상 의무를 위반했고요. 더더군다나 이제 이상민 장관 스스로 경찰국을 신설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본인이 경찰 지휘 책임도 갖겠다는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지금 경찰 최종 책임자로서의 의무도 위반한 그런 사례도 있고요. 그다음에 더군다나 예결위 국회의원질의 시 이상민 장관이 유족 명단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거짓 답변을 한 사실도 있습니다. 네네. 이것 역시 국민에게 진실을 말해야 될 국무위원으로서 장관으로서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법조항이라든가 헌법을 저희는 위반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헌재에서 만약에 탄핵소추안을 추진을 하신다면 헌재에서 이 판단을 내려야 될 텐데 혹시 이게 만약에 부결이 되면 민주당이 역풍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탄핵은 이제 소추 요건이 있고 심판 요건이 있을 텐데요. 저희 국회에서는 이제 소추 요건, 이제 탄핵을 갖다가 소추하는 걸 다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이와 같이 많은 국민들이 돌아가시고 다친 상황에 있어서 그에 대한 그런 그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거는 저희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참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에 따른 국정조사, 그다음 탄핵 소추 등은 국회의 의무라고 오히려 보고 있습니다. 헌재의 판단에 대한 어떤 확신 같은 건 없으십니까? 사실 재판을 갖다가 확신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을 텐데 저희는 탄핵소추를 의결하면서 동시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상민 장관이라든가 또 정부가 의무를 위반하고 방기한 것들을 하나하나 더 밝혀나갈 그럴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재에서 심판이 진행되는 와중에 국정조사가 진행이 되면 그 부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예, 아직은 저희가
진실이 규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경찰 수사도 사실은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수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예. 그 윗선에 대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진실이 지금 정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와 같은 대형 참사에 있어서 정확한 진실이 규명되리라고 예.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뭐 여당에서는 이제 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이제 의총에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거 이재명 대표 체포랑 사법 처리에 쏠린 관심을 분산시키려는 거다,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도 그 국민의힘에서는 12구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렴치한 행태를 좀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국민의힘이 이상민 장관 개인을 방탄하는 그런 행위를 너무나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민 장관 개인을 방탄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네. 예. 그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 국조특위 위원들은 전원 사퇴하겠다는 거고요. 여당이 이제 국정조사를 보이콧하더라도 예산안 통과 이후에는 예정대로 국정조사는 그럼 진행을 하신다는 계획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국정조사의 필요성은 여론조사에도 높게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의힘도 그걸 알기 때문에 서로 국정조사를 하겠다고 합의를 한 건데, 네네. 국민의힘도 이제 조속한 시일 내에 참여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정조사 기간이 45일간 혹은 그 이상 네. 동안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민주당 등 야당이 힘을 합쳐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고 진실규명이 하나하나 이루어진다면 이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도 수수방관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이슈들이 국정조사 과정에서 나올 것이고 국민께서 이제 관심을 가질 텐데 국민의힘에서도 참여해서 그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든 혹은 또 다른 뭐 이슈를 만들든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제 또 비공개 고위 당정 협의에서는 이제 국정조사 보이콧도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보이콧을 하게 되면 어쨌든 이제 야당끼리 하는 국정조사는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각에서는 이제 선을 놓고 보면 이상민 장관 탄핵보다는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 규명이 우선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사실 이런 비판도 있는데 어떤 말씀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탄핵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그 국민의힘 당에 대한 국정조사 참여 촉구라든가 또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 등 여러 가지 사전 절차는 좀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바로 헌재에서 이제 탄핵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그렇죠. 기한이 있기 때문에 국정조사 기한은 45일이고 탄핵 심판은 아마 6개월인가요? 3개월인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는데, 그래서 탄핵 심판 기간 내에 국정조사는 마무리되어서 그 결과가 탄핵 심판에도 반영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야가 오는 15일에 예산안 합의 처리하기로 한 거는 이거 가능할까요? 대통령이 만약에 거부권 행사하면 또 전국이 급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안 처리는 거부권 행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아니고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장관 해임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면 전국이 급냉하면서 15일 예산안 처리도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분석이 있어서요. 그렇군요. 일단 15일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예산안을 상정시켜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예산안은 처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 올라가는 예산안이 이제 야당이 주도하는 그 감액 형태의 예산안일지 아니면 이제 그 여당과 합의가 되어서 증액도 포함된 예산안일지는 더 그 협의 과정을 지켜보아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제 전국이 계속 이렇게 급냉으로 냉각되어진다면 감액된 예산안만 먼저 제출되고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체 수정한 예산안 이제 국회에서는 감액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 감액안으로 이제 통과가 된다 그러면 내년 살림이 너무 이제 좀 팍팍해지지 않을까요? 그 책임론이 민주당한테 돌아갈 수 있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도 제출한 예산안이 아마 최대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감액을 하더라도 아마 4조나 5조 정도 몇 조에 불과하다고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에 따라서 뭐 팍팍하다라고 분께서 느끼시지는 못하실 거는 같은데 네네. 다만 이제 그 서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어르신을 위한 예산이라든가 네. 또 소상공인을 위한 예산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는 반영이 전혀 안 되어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 부분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로 인한 예.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지금 저희도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통과시키고 나서 내년에 다시 이에 따른 추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필요하지 않을까 네. 지금 아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세월호처럼 정쟁으로 소비되다가 시민단체 횡령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그 말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자식의 죽음 앞에서 절망에 빠진 부모들의 어떻게 보면 서로 위로하면서 또 진실을 밝히겠다고 하는 그 노력을 그 간절함을 그렇게 폄훼할 수 있는지 저도 뭐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놀랬고 그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은 듭니다.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네. 일단은 그 유족들께 사죄를 하고 지금 이제 겨우 유족들께서 만나시고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데 네. 그것조차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는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지난 금요일에 이제 검찰이 이재명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실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죠. 네네. 다음 수사는 이재명 대표를 향할 것 같은데 검찰 수사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희가 검찰 개혁을 외쳤던 만큼 정치 검찰이 굉장히 세게 반격을 하고 또 조작 수사라든가 강압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네. 지금 뭐 그 투입된 검사라든가 수사관 숫자라든가 또 진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회유라든가 이런 그 정황들을 비추어 봐서는 너무나도 세고 빠르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구나. 검사도 지금 뭐 정치 검찰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예. 저희는 뭐 당연한 수순일 거라고 이제 예상했던 대로의 수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정진상 실장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하고 관계를 기존의 정치적 공동체 대신 정치적 동지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 역시 공범으로 본 거라고 봐야죠. 그렇겠죠. 예, 최종 목표는 이재명 당대표 그리고 다른 한 축은 문재인 전 대통령님 및 그 청와대에서 일했던 핵심 인사들에 대한 그 두 가지 트랙으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정치적 동지, 뭐 정치적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은 계속 이제 그 검찰에서 기소시킨 사람들과 이재명 당대표 혹은 뭐 그 울산 함영 사건이라고 문재인 대통령님을 겨냥한 수사도 있었는데 거기 공소장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이름이 뭐 40여 차례 나온 그런 사실에 비추어 봤듯이 정치검찰의 최종 목표는 전임 대통령 그리고 현 민주당 당대표로 향하는 것이 분명하고 정치적 공동체니 뭐 동지라는 표현은 결국은 그것을 엮기 위한 그런 선택된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를 같이 뭐 수사를 하는 거는 좀 검찰 입장에서도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저도 사실은 이재명 당대표를 먼저 수사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그다음 수사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뭐 서훈 안보실장에 대한 그 구속 그리고 이제 그 후로 이제 뭐 박지원 전 원장님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동시에 진행되는 거 봐서는 그 정치 검찰에서 서로 이게 좀 경쟁적으로 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수사부와 그다음에 반부패부가
예. 서로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모든 가용한 검사라든가 이런 인력을 통해서 예. 지금 경쟁적으로 지금 그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 일단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는 지금 뭐 CR도 안 먹힌다 이 말이 지금 재판에서도 지금 다뤄졌는데요. 남욱 변호사가 이제 CR도 안 먹힌다 이렇게 발언한 배경을 설명하라라는 요청에 재판에서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김만배 씨가 그래도 이재명 시장하고 한 배를 탔는데 좀 고려해 보라라는 취지로 두세 번 정도 얘기를 했고 김만배 씨가 유서를 쓰고 있다는 얘기도 해서 당시에 심리적으로 흔들렸고 마침 귀국하는 길에 기자가 같이 비행기를 탔길래 CR도 안 먹힌다라고 말을 했던 거다. 재판에서의 이런 발언 이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글쎄요, 그 남욱 씨가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네. 그 JTBC 기자분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와중에 이제 나온 말인데요. 예. 제가 볼 때는 뭐 법정에서는 판사들이 볼 때는 그 발언에 굉장히 신빙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을 하실 것 같고. 그거는 CR도 안 먹힌다. 정말 CR도 안 먹힌다. 로비가 통하지 않았을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네. 그렇게 판단하실 그 확률이 더 높고요. 예. 이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한 말은 그 후에 여러 가지 유동규 씨의 진술 번복이라든가 예. 또 남욱 씨가 이제 불구속으로 나오게 된 배경이라든가 등등에 비추어 봐서는 검찰과의 어떤 회유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그 불법 수익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한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을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좀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뭐 당내에서도 이제 여러 뭐 우려의 목소리, 불만의 목소리 이런 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분당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뭐 공천권 내려놔야 된다. 대표직에서 물러나서 검찰 조사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지금 당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보니까 일부 의원님들께서 당이 잘 대처하고 잘 되라는 의미로 하시는 말씀 같고요. 지금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검찰의 목표가 되어서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나마 검찰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지난 10년 동안 탈탈 털었다는 거잖아요. 네네. 성남시장부터 해서 경기도지사 때까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다른 정치인이 조사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면 또 새로운 이슈라든가 또 새로운 증거들에 의해서 더 힘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왔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재명 당대표니까 지금 본인이 10년 동안 그 검찰에 의해서 수사받고 그 결과 아무런 무혐의 된 사실도 있고 아무런 돈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검찰과 의연하게 싸울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 내부에서는 좀 같이 똘똘 뭉쳐서 같이 대응을 해야 된다. 또 그런 분위기도 여전히 주된 분위기로 남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좀 부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런 심적 부담 때문인지 100일 기자회견도 없었고. 혼밥을 많이 한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실제로 이제 대표실에서 주로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예. 그 대표께서 조금 그 여유이신 거는 저도 그런 느낌은 받았고요. 살이 좀 얼굴이 여유이신 거는 그런 받았는데 최고위원회 회의 때 국민을 향해서 말씀 주시는 그 메시지를 보면 정말로 민생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계속 헌신하겠다 그런 각오들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고요. 예, 지금 뭐라죠? 맞으면 맞을수록 단단해진다고 하나요? 그런 느낌도 역시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의연하게 잘 대처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승원 의원이었습니다.